안녕하세요. 저는 NCS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습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인 진동 해석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동 해석 중에 하모닉 리스폰스 해석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동 해석 종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종류 중에 이제 정형파 가진인 하모닉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모드 해석에서 실습했던 동일한 브라켓 모델을 가지고 실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하모닉 해석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되고 활용하면 될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 해석에서 보면은 크게 하중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하모닉 리스폰스 어널리시스에서 정연파, 즉 사인 웨이브 가진에 대해서 해석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 웨이브라고 하면 저희가 사인 함수로 이 하중을 주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주파수 정보와 진폭 그리고 위상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스폰스 스펙트럼 어널리시스 해서 가진 자체를 이제 스펙트럼, 이 주어진 어떤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 크기만 주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는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중이 이제 이 랜덤 바이브레이션, 이 랜덤이란 말처럼 어떤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될 건지 어떤 밀도 함수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넣어주는 그 하중을 특별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서 이 PSD 가진을 넣어주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해석 결과도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나올지 예측하게 되는 해석 모듈, 진동 해석 모듈입니다. 이 하중 종류 중에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인 웨이브를 이용한 하모닉 리스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해석 강의 영상을 보셨다는 가정하에 오늘은 그 모델을 그대로 이용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 두 개 모듈이 지난 실습에서 제가 했던 저장된 결과고, 아래쪽은 제가 이제 하모닉 해석을 이제 미리 해놓은 결과고요. 오늘의 시작은 이 기본적으로 위에 이 두 개가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오른쪽 Fixed Support 구속 조건이 적용된 이 예제를 가지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삼각형을 눌러주시고 듀플리컷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는 노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모델링과 물성치 그 기타 세팅들을 다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 모듈이 하나 생성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모드 해석을 이용한 구조물의 특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중을 추가로 넣어줘서 응답을 보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모드 해석 모델과 해석 결과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오늘은 좌측에 보시면 하모닉 레스폰스 이 모듈이 있는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 솔루션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지오메트리, 모델, 그리고 솔루션까지 모두 겹쳐져서 연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방금 새로 만든 모델과 저희가 추가한 하모닉 레스폰스 사이에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면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모드 해석 결과에서 나온 솔루션 결과를 이 하모닉 레스폰스에서 셋업에서 바로 이용한 거를 이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NCS 미케니컬 화면이 실행되었고요. 이제 좌측 트리를 보시면 상단에 모달 해석했던 세팅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에 하모닉 리스폰스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좀 더 실제적으로 조건을 주기 위해서 요 지오메트리에 가시면 저희가 이 브라켓 파트 하나만 있는데 이 지금 모델은 이 구멍 뒤쪽 구멍 두 개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반대편에 어떤 물체가 체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질량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오메트리 가신 다음에 우클릭하시고 인서트에 이 마스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이 질량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 스콥 위치에
질량을 추가하면 거기에 특별히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무게가 추가된 것처럼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쪽에 이 홀을 페이스를 골라주시고 선택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4개 면을 선택해 줬습니다. 보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구가 생겼고요. 이게 이제 질량이 추가됐다는 것을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는 10g을 추가할게요. 그래서 0.01 하고 나머지 건들지 않고 behavior는 리지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behavior 부분에 이제 뭐 리지드, deformable, curve beam 이런 거는 제가 관련된 영상을 따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어떤 무게가 추가될 때 딱 정확하게 뭐 지금 만약에 이 부위에 볼트나 어떤 너트를 이용해서 별도의 파트를 연결했다고 하면 딱 이 위치가 있지 않을 거예요. 보통 어떤 실제적인 질량 중심 위치는 구멍 안쪽이 아니라 어떤 위쪽이나 아래쪽 아니면 이 중심을 벗어나 있을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쪽으로 Z축 방향으로 좀 더 올라와 있는 위치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이 로케이션 부분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로케이션 눌러서 그 위치를 알고 있다면 클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좌표를 그냥 10.75 플러스 10.75 이렇게 해서 원래 위치에서 Z방향으로만 10mm 올라와 있는 이렇게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 브라켓이 뒤쪽 이 두 개의 홀이 고정되어 있고 이 반대쪽 홀에는 어떤 다른 부품과 조립이 돼서 무게가 달려있는 이런 브라켓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성도 그대로 사용하고 좌표계 필요 없고 메쉬도 그대로 지난 영상에서 사용한 메쉬를 사용할 거고요. 모달 해석은 특별히 건들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개를 찾을 거고 픽스 서포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쪽에 2개 이 상태에서 솔브를 해주세요. 다 되었고요. 결과를 잠깐 보면 이제 무게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지난 결과와 좀 다르게 나왔고요. 첫 번째 모드가 268Hz 이렇게 상하로 진동하는 모드가 1차 모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2차 모드는 이제 좀 비틀리는 모드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하모닉 해석을 할 텐데요. 하모닉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항에 모달 해석이 미리 들어가 있는 게 확인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널리스 세팅에 가시면 어떤 주파수로 어땠는지 관련된 걸 넣어주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풀고자 하는 주파수 범위를 넣어주게 돼요. 주파수 범위는 보시면 이제 리니어 범위나 아니면 로그 스케일 아니면 옥타브 밴드로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리니어 스케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석을 할 때 어떤 하나의 주파수만 딱 가진을 해서 결과를 보진 않고 어떤 관심 있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Hz까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범위를 맥시멈에 1000Hz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뭐 저희가 앞에서 해석을 해서 알기 때문에 저희가 1차 고유 진동수가 200에서 300 사이에 있어서 그게 포함이 되도록 지금 이제 0에서 1000까지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인터벌은 이 주파수 범위 안에서 이제 몇 개의 포인트로 우리가 나눠서 결과를 뽑을 거냐 요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50으로 넣어줬다 라고 하면 1000Hz 범위를 50개 결과를 뽑는 거기 때문에 실제 주파수 간격은 20Hz 간격으로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옵션을 일단 그대로 놔두고 이 아래 댐핑 컨트롤 쪽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실제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든 댐핑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어떤 재료의 특성이든 아니면 어떤 구속 조건에 의한 특성이든 보통 완전 영인 댐핑 상태는 실제로는 없게 되고 특정 형태의 댐핑을 갖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 기계 시스템에서 어떤 결합 조건이 있다고 하면 보통 3%에서 5% 정도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5%인 0.05 입력을 아주 컨스턴트하게 전 주파수 대역에 또 동일하게 들어가도록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세팅은 됐고, 그럼 이제 어떤 하중이 어떤 크기로 들어가느냐 요거를 넣어줄 텐데요. 그래서 우클릭 해주시면 인설트 가시면 여러 가지 하중 조건이 나오는데, 오늘은 액셀러레이션이 가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액셀러레이션이 이제 스콥은 전체 바디에 입력이 되는 걸로 하고, 방향은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벡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크기를 적용해 주는 것이고요.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 이 설정한 좌표계에 의해서 X, Y, Z 축에 대한 크기를 넣어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Z축으로 진동하는 모습이 1차 모드에 나오기 때문에 Z축으로 만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리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10m per 세크 제곱, 대략 1G 정도 들어가는 걸로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력으로 가속도가 1G만큼 Z방향으로 입력을 넣어줬고, 결과는 이제 저희가 0부터 1000Hz까지 1G로 총 50개 포인트에 대해서 가진을 해주도록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솔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석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솔루션 누른 상태에서 이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해석한 결과 세트가 저장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1번 20Hz부터 50번 1000Hz까지 이제 20Hz 간격으로 총 50개의 결과가 저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제 상황이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가진기로 이제 20Hz 가진하고 그 다음에 40Hz 가진하고 이런 식으로 쭉 올려가면서 가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이 시스템의 어떤 주파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주파수 응답 결과를 보통 보게 돼요. 그리고 주파수 응답 결과를 볼 때는 어느 위치에서 결과를 볼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형태의 모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앞쪽의 응답이 큰 걸 알고 있고 이 앞쪽에 의한 응답 결과를 뽑을 거예요. 만약에 이 뒤쪽에 응답이 작은 부분에서 결과를 뽑는다면 좀 시스템 특성이 잘 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앞쪽에서 응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가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 인설션 간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있어요. 이게 주파수 응답을 본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액셀러레이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포인트 볼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오메트리를 이 앞쪽에 이 위치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어플라이 하시면 이 위치에서 주파수 응답 크기를 보겠다는 거고요. 방향은 저희가 Z방향으로 가속도 하중을 주기 때문에 결과 또한 같은 방향 Z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동일하게 글로벌 좌표계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총 두 가지 그래프가 얻어지게 돼요. 보시면 위쪽은 앰플리튜드에서 어떤 가속도 응답을 보여주게 되고, 아래쪽은 페이즈 앵글에서 이 위상 차이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 가운데 위쪽에 이 주파수 응답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부위가 앞쪽 모드 해석에서 나왔던 1차 모드가 있는 부위고요. 보통 이 부위, 이 주파수를 공진이라고 불러요. 이 공진이 있는 주파수를 저희가 공진 주파수라고 부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나타난 형상으로 이 페이즈 앵글이 0으로 가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180도로 바뀌고 그 중간에 90도쯤 있는 피크가 저희가 보통 공진 주파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 응답을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이 밑에 리저트 부분에 보시면 프리퀀시가 260Hz에서 가장 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 응답 값으로는 1.38, 10의 5승
크기만큼 가속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때 페이즈 앵글은 이제 대략 마이너스 60도 정도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솔루션 가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실제 변이가 얼마큼 나타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추가하시고 여기서 이제 결과를 볼 때 이때는 이제 전체 이 시스템 파트에 대한 응답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어떤 주파수로 볼 건지 아니면 몇 번 세트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결과값이 아까 260Hz에서 높게 나왔기 때문에 260Hz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계산해 보면 지금 260Hz에서 0.029mm만큼 이 끝단에서 응답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이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저희가 260Hz로 가진을 한다면 이 앞단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고요. 이 진동하는 거는 저희가 외력을 넣어줬기 때문에 10m/s 제곱이란 외력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만큼 응답이 나타나는 걸 이제 해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입력으로 똑같이 페이즈도 넣어주게 돼요. 지금 0을 넣어준 상태 결과고 이 페이즈를 한번 바꿔서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듀플리컷해서 이제 180도로 해보고 또 듀플리컷 해보고 아까 저희가 계산했을 때 나왔던 약 마이너스 60 정도로 마이너스 60을 60으로 넣어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0일 때 페이즈가 0일 때 결과를 보시면 아까 봤던 0.0이고 페이즈가 180도면 지금 이제 이 응답이 같은 응답 크기 0.029지만 응답이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페이지가 0일 때는 아래쪽, 180도에는 반대쪽. 그래서 이 저희가 사인 그래프를 보면 180도면은 저희가 크기는 같지만 이 반대편으로 응답이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 60도로 페이지를 바꾸면 이제 응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055만큼 방금 전에는 0.029였는데 이 페이지를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걸로 바꾸면은 0.55만큼 크기가 더 높게 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듀플리컷 하신 다음에 하나 더 만드시고 프리퀀시 부분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제 맥시멈 오버 프리퀀시 이걸 이걸 해보고 다시 듀플리컷 해서 프리퀀시 오브 맥시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밸류에이트 해보시면 이제 60도로 그 위상을 줬을 때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응답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주파수 정보를 넣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페이즈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페이즈 정보에서 0.5만큼 응답이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60도로 페이즈를 알고 있을 때 과연 응답이 제일 크게 나오는 주파수는 뭐냐라는 걸 계산할 때 이렇게 알 수 있고 지금 퀀터로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가 나오는데 저희 관심 있는 이 위치를 보기 위해선 프로브 누르신 다음에 클릭해 보시면 260 단위가 헤르츠죠. 260Hz에서 가장 응답이 크게 나오는 주파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한 맥시멈 오버 프리퀀시는 전체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응답이 가장 크게 나오는 값을 보고 싶은 거고요. 아래쪽은 그 값이 나오는 주파수는 뭐냐 이거를 찾는 게 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또 해보면 듀플리컷 해서 이렇게 앞쪽에 맥시멈 오버 페이지가 있고 듀플리컷 해서 페이지 오브 맥시멈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 해보면 260Hz를 넣어줬을 때 위상에 상관없이 그냥 크게 응답이 나오는 게 몇이냐라는 거를 이 선택을
통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60Hz로 가진했을 때 그럼 과연 어떤 페이지에서 가장 응답이 크게 나타나느냐를 보는 옵션이고, 프롭을 눌러보시고 클릭을 해보면 이제 60도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얽혀 있는데, 이제 가장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이 프리퀀시 레스폰스를 보고 어느 주파수가 높게 나타나고 그럼 페이즈가 얼마큼인지, 이 왼쪽에 리절트를 보시면 가장 응답이 크게 나타나는 프리퀀시와 그때의 이 페이즈 앵글을 보시면, 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 값 기준으로 이제 값 바꿔가면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공진 있는 주파수 주변에 공진을 딱 넣었다고 그게 0.029가 최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주파수에서도 페이즈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페이즈 값은 아까 하셨을 때 요 페이즈 오브 맥시멈을 클릭해서 결과를 뽑아 보시면 이 페이즈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테스트 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하나 확인해봐야 될 게, 지금 요 피크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균등하게 포인트를 넣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피크 값을 따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어널리 세팅에 이 클러스터 옵션이란 게 NCS에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요거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레스폰스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듀플리커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에서 설정한 세팅과 결과값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고요. 어널리스 세팅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 리절트를 yes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클러스터 넘버라는 게 인터벌 대신에 생겼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4로 되어 있는데 이제 7로 해보시면 이 주파수 범위에서 나타나는 그 모드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 모드 주파수 주변에 이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 주변에 이제 포인트를 7개를 추가해서 결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를 해석해서 보시면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우클릭해서 솔브를 해볼게요. 네, 솔빙이 다 되었고요. 이제 솔루션에서 이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세트의 개수가 더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아까는 이제 저희가 50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번부터 18번까지 18개 세트가 계산이 됐고, 주파수도 지금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정보는 이 프리퀀시 레스폰스 보면 좀 비주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아까보다 더 샤프한 피크가 나타나고, 이 피크 주변에 이제 포인트들이 좀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게 좀 0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좋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바꿔보면 지금 피크가 나타나는 주변에 포인트가 더 조밀하게 추가되면서 이 값을 더 잘 따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최대값이 1.68 10의 5승인데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결과는 1.38 10의 5승인데, 저희가 클러스 옵션을 이용해서 이 피크 주변에 포인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 응답을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리절트를 보셔도 이제 응답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주파수가 260, 약 269Hz, 페이즈 앵글도 마이너스 90도 정도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나타나는 걸 이걸 그대로 넣어서 해보시면 269Hz에 다음에 응답을 보시면 0.62로 더 응답이 크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했을 때는 앞에서 260Hz에 이제 60도 페이즈를 했을 땐 0.055가 제일 큰 값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269Hz에 90도로 하니 0.06로 더 크게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디포메이션 결과만 봤는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인설트에서 스트레스도 보실 수 있어요. 이 봄 리세스 가셔서 똑같이 이제 원하는 주파수 269, 각도는 90도 결과를 보시면 이제 어느 부위에서 가장 응답이 크게 나타나는지, 지금은 이
구멍을 고정했기 때문에 고정부 주변에서 응답이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건 요거는 경계 조건 주변부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더 값이 크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유의해서 결과 값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볼 수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판단을 할 때 10g 매스가 이 끝에 올려져 있고 10m/s 제곱의 가속도가 가해진다면 이 브라켓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분포나 스트레스 크기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결과값을, 스트레스 값을 물성치와 비교해서 얘가 이 주파수에서는 충분히 버티는구나. 분명히 제가 이 주파수 응답을 볼 때 이 부분이 공진이라고 했는데, 공진이라고 무조건 파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나타나는 스트레스 값을 보고 스트레스가 그 물성치가 갖고 있는 내구 한도, 즉 어떤 피로 한도의 값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실제로 파손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진동 해석을 하는 이유가 진동하는 어떤 경향이나 진동했을 때 응답 크기, 그리고 진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스트레스 값을 봐서 그 스트레스 값이 물성치가 갖고 있는 피로 한도 이하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하모닉 리스폰스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떤 응답 크기를 넣어주고요. 응답 크기를 넣어줄 때 어느 주파수 범위에서 어느 간격으로 넣어줄 건지, 그리고 댐핑을 얼만큼 넣어줄 건지를 입력을 해주면 저희가 다양하게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안시스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진동 해석, 그 중에서도 하모닉 리스폰스 어널리시스 해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하모닉 리스폰스 세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진동 해석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뽑아봤어요. 프리퀀시 레스폰스, 아니면 정확한 주파수에서 응답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뽑은 값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